자, 먼저 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정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곡선,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는 곡선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죠? 이 곡선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특별히 f 함수 값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 둘러싸인 곳, 우리 눈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파란색 곡선 있죠? 이 곡선과 자, 이 곡선과 x 이퀄 -2, x 이퀄 4라고 하는 직선과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자 구하고 싶어요. 기본 아이디어가. 구하고 싶은데 이 넓이 내는 공식은 우리 다른 거 모르잖아요. 원의 넓이 내는 것도 알고 있고 직사각형의 면적 뭐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이 도형으로 둘러싸인 자, 이 부드러운 곡선이죠. 이 곡선과 그 다음에 자 x 이퀄 -2, x 이퀄 4, x축으로 둘러싼 이 부분의 넓이는 뭐냐?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겠다 이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직사각형의 면적을 가지고 이 면적을, 도형의 면적을 구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연두색 직사각형의 면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우리 목표는 뭐냐면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도형의 면적, 곡선으로 둘러싸인 그 도형의 면적을 알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만 알고 있다 라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하면 아까 방금 우리가 봤었던 그 면적을 구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사각형은 그냥 자 -2부터 4까지 그 범위 내에서 직사각형 하나, 이 하나의 자 면적을 우리가 보면 구할 수 있긴 있는데 차이가 엄청나게 크겠네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 이 부분의 면적, 이 부분의 면적과의 차이가 엄청 크네요. 그쵸?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내부를 한 번 더 쪼개서 2등분을 합니다. 2등분을 해서 저기 오른쪽 여기 끝에 자 여기를 자 높이로 갖는 이 직사각형, 요 내접하는 직사각형 있죠? 아니, 요 직사각형과 저 또 자 항상 그 구간, 주어진 구간 내 오른쪽 끝에 있는 함수값이 자 이 높이가 되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 두 개를 이제 더해보자. 두 개를 더하면 정말 내가 알고 싶은 자 이 곡선 있죠? 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요 면적과 차이가 있겠냐. 자, 여기도 차이가 아주 크네요. 그쵸? 자, 그래서 또 이제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해서 생기는 직사각형의 면적을 다 더해보자. 자, 그것이 내가 알고 싶은,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면적과 차이가 있겠냐. 있네요. 그쵸? 아직 3등분 하니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4등분을 하자. 4등분에서 생기는 직사각형 4개의 면적을 다 더하면, 4개의 면적을 다 더하면, 자, 내가 정말 찾고 싶은 이 도형, 곡선과 x 이퀄 -2, x 이퀄 4,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과 차이가 있냐? 있네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내부를 5등분한 직사각형의 면적, 6등분한 직사각형의 면적, 자, 7등분한 직사각형의 면적, 8등분한 직사각형의 면적 쭉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직사각형의 면적을 다 더합니다. 더했을 때 정말 내가 알고 싶은 자 면적, 어떤 면적이에요? 자, 이 곡선의
x 이퀄 마이너스 2, x 이퀄 4, x축으로 둘러싼 이 부분의 면적과 차이가 자 있네요. 그쵸? 그러나 등분의 횟수를 많이 할수록 5등분, 6등분, 7등분, 8등분 이렇게 8등분보다 10등분, 10등분보다 20등분 하면 할수록 그 면적의 합은 점점 내가 알고 싶은 그 면적, 자 빗금친 부분의 면적과 가까워지지 않겠냐, 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9등분 해보고 10등분 해서 또 15등분 계속 이렇게 등분하는 그 횟수를 늘리죠. 늘리면 늘릴수록 그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들의 면적의 합은 점점 어디에 그 가까워지냐, 내가 알고 싶은 이 곡선과 그쵸? x 이퀄 마이너스 2, x 이퀄 4, 자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면적과 점점 가까워지더라. 그 15등분보다 25등분이 더 직사각형 25개 더한 것이 내가 알고 싶은 이 면적과 더 근사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처음 출발할 때 가지고 있었던 고민, 즉 똑같은 고민이죠. 이 면적,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려면 무한등분했을 때 생기는 작은 직사각형들의 면적을 다 더하면 결국은 내가 알고 싶은 이 도형의 넓이가 되지 않겠냐.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거 있죠? 자, 작은 직사각형들이 쭉 있죠. 이거는 해서 50등분한 거, 50등분. 50등분해서 생긴 건데, 이래도 거의 차이는 크게는 없겠죠. 그쵸? 점점점 가까워지겠죠. 50등분을 100등분, 200등분, 300등분, 500등분 해가지고 생기는 직사각형들을 자, 쭉 내가 더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점점점 이 도형의 넓이에 근사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무한등분한다면 결국 같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얼핏 봤었던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목표는 뭡니까? 자, 곡선과 x 이퀄 4, x 이퀄 마이너스 2,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면적을 알고 싶다. 근데 그 면적은 내가 모르니까 뭘로 파악하자? 4개의 직사각형의 면적 4등분을 해서 생기는 이 4개의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과 자 비교해서 생각해보자. 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는 총 6이네요. 그쵸? 그래서 4등분을 하니까 각각 생기는 자, 이 4개의 직사각형의 밑편의 길이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서 얼마가 나옵니까? 자, 4분의 6이 되겠죠? 자, 직사각형이 4개가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요 직사각형의 면적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마이너스 2에서 4분의 6만큼 더 간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높이가 되고, 또 여기는 마이너스 2에서 무관하게 마이너스 2랑 뭐 그런 건 무관하게 총 길이가 6인데 4등분을 했으니까 4분의 6이 되겠죠. 그러니까 밑변 4분의 6과 높이는 어때요? 마이너스 2에서 4분의 6만큼 자, 더한 자,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높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4개의 직사각형을 다 더해 봅시다.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편의상 F4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 자, 밑변의 길이는 4분의 6이라고 변함이 없어요. 자,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요 지점에서의
자, 함수값이 바로 높이가 되겠죠? 여기는 4분의 6이고요. 이 높이는 자, 어떻게 표현되냐?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자, 4등분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당 4분의 6이라 그랬어요. 4분의 6 더하기 4분의 6. 4분의 6이 두 번 더해져 있네요. 그쵸? 마찬가지로 세 번째 직사각형 면적은 어떻게 되죠? 자, 똑같은 이치로 해서 마이너스 2에서 3칸 간 겁니다. 4분의 6이 3칸 같다. 4분의 6이 3칸 같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 지점은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4분의 6만큼 3칸 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동그라미 표현된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거기서의 함수값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며 밑변의 길이는 똑같이 4분의 6이 되겠죠. 마지막 직사각형, 네 번째 직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 자, 네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자, 4에서의 함수값인데 사실 이 4가에서의 함수값이 이제 높이가 되긴 하는데 그걸 우리가 따져본다면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에서 4분의 6만큼 4칸 더해진 거네. 4번. 그쵸? 4번 더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자, 요게 아니냐, 이 직사각형의 높이 아니냐 그 얘기죠. 거기에다가 밑변의 길이 4분의 6 곱했어요. 이 주어진 그 4개의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을 우리가 시그마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시계에서 빨간 글씨로 표현된 것 1, 2, 3, 4 그게 변하고요. 나머지는 안 변하고 있어요. 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 4개의 직사각형의 합은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 나오는 4분의 6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는 4개의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입니다. 이 밑변의 길이는 총 길이가 6인데 4등분을 했으니까 4분의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각각의 직사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요 4개의 직사각형의 면적은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내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4개의 면적, 그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이 내가 알고 싶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랑 보니까 차이는 있네요. 그쵸? 근데 4등분을 5등분, 6등분, 7등분, 8등분, 9등분, 10등분 이렇게 등분하는 잘게 쪼개는 횟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내가 찾고 싶은 그 도형의 면적과 점점 근사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아까 그 곡선을 우리 4등분해서 생기는 직사각형의 면적을 더해봤는데요. 마찬가지 논리로 8등분한 이 직사각형의 면적의 총합을 우리가 비교해보고 물론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자, 곡선과 x = 4, x = -2 자, 여기 둘러싸인 자, 이 도형, 알고 싶은 도형의 면적이죠. 이 도형의 면적을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는 직사각형의 면적을 가지고 생각해보자. 8등분 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면적을 다 더한 것은 얼마겠냐. 점점점 쪼개나갈 겁니다. 8등분을 10등분으로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 8등분 했을 때 생기는 5번째 직사각형의 면적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밑변의 길이 6이죠. 6인데 8등분을 했으니까 하나하나당 8개 생기는 직사각형의 자, 밑변의 길이는 다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8분의 6이 나오겠죠? 밑변의 한 변의 길이가 8분의 6인데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에서
8분의 6의 5배를 더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함수값을 구해야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죠. 밑변의 길이는 여전히 8분의 6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번째 직사각형의 이 면적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마찬가지 이유로 7번째 직사각형의 면적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밑변은 8분의 6이고요.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요 지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8분의 6이 몇 번 갔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갔으니까 8분의 6을 7배 해서 마이너스 2에서 더한 곳이 여기 위치가 되겠죠. 거기서의 함수값이 바로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등분을 했으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8개의 직사각형의 면적을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자, 8개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S8이라고 놓으면 자 생기는 8개의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은 자 주어진 것처럼 아까 했던 거랑 유사한 방법이죠. 8개의 직사각형의 넓이 합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5번째, 7번째를 봤듯이 변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변하고요. 변하지 않는 것 밑변의 길이는 8분의 6으로서 변함이 없고 또 처음 출발 마이너스 2에서 8분의 6의 몇 배, 몇 번 더해졌냐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 구하면 지금처럼 8등분한 직사각형의 면적의 합은 이렇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n등분을 하면 뭐가 달라지죠? 만약에 10등분을 했다. 10등분을 했다면 어디가 달라지죠? 여기가 10으로 변하겠죠. 여기도 10으로 변하겠죠. 여기가 10으로 변하겠죠. 만약에 20등분을 했다. 그러면은 어디가 달라지죠? 여기가 20으로 변하겠죠. 여기가 20으로 변하겠죠. 여기가 20으로 변하겠죠. 여기도 20으로 변하겠네요. 그쵸? 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자, 추측할 수 있지 않냐. 8등분에서 10등분, 20등, 30등분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게 여기에서 자, 뭐냐. 자, 그리고 등분의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면적의 총합은 내가 알고 싶은 이 빨간색 부분의 면적과 거의 근사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같게 되려면 뭘 해야 되냐? 리미트를 붙여야 되겠다. 자, 아이디어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자 했던 그걸 기초로 해서 맨 처음에 했었던 이 고민 있죠? 이 고민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무한등분을 시킨 직사각형의 면적의 총합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일단 n등분을 시키고 그 n을 무한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자, 요만큼을 시그마하면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되겠죠. 내접하는. 자, 그랬을 때 또는 뭐 외접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을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되겠네요. n을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자, 바로 내가 알고 싶은 자, 이 도형의 넓이가 나오지 않겠냐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약속을 하죠. 자, 어떻게 약속을 하냐? 자, 이제 정적분에 대한 개념을 써서 약속을 합니다. 자, 주어진 이 넓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자, 함수 fx의 마이너스 2에서 4까지의 정적분이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요. 자, 그것이 주는 기하학적 의미는 결국 정적분이 주는 기하학적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 넓이에 대한 개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2는 우리가 아래 끝이라고 얘기하고 4는 위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본다면은 마이너스 2가 아래 끝이고 4가 위 끝이란 얘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 함수 f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함수 f의 a에서 b까지 정적분이란 기호로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요. 자, a에서 b까지 정적분이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무한급수로서 정의가 되긴 하죠. 근데 그것이 주는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 넓이와 어느 정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 값이 음수일 수 있어요. 이 값이 음수일 수도 있고 이 값이 양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 값은 달라지겠죠. 그쵸? 굳이 f가 아까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넓이랑 밀접하게 연관돼서 얘기했지만 f가 음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f의 a에서 b까지 정적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자, 의미는 함수 f를 a에서 b까지 적분한다. 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 이 값을 구한다 그 뜻이죠. 이 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무한급수의 값을 찾는 거네요. 그쵸? 우리 무한급수 언제 했었죠? 자, 수원의 맨 마지막 파트 쪽에 무한급수 했었어요. 그쵸?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이 함수 f에 대해서 주어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a부터 요 범위는요. 요 범위는 의미예요. 그쵸? 이 값이 적분한 값이 이 의미에서 본다면 자, 함수 값이 음수가 나오니까 직사각형에 우리 넓이 내는 개념을 본다면 여기 음이고 여기는 양이 나오겠죠? 여기는 양이 나와서 윗부분에 해당되는 자, 이 값이 윗부분에 해당되는 자, 요 값이 윗부분에 해당되는 만약에 요 값이 20이 나왔다고 칩시다. 20이 나오고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요 값이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이 값이 마이너스 만약에 7이 나왔다고 칩시다. 자, 마이너스 7이 나왔다고 칩시다. 면적은 7이지만 자, 이거 시그마에서 이 값 보면 이 값이 음이 나오는 곳이죠. A부터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시그마 A부터 B까지 쭉 다 자, 시그마 해서 무한등분해서 다 더하면 이 나오는 값이 뭐가 될까요? 자, 윗부분의 면적이 20이고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이 값이 마이너스 7이라면 면적은 7이겠죠. 여긴 20이고 그런데 우리 원하고자 하는 A부터 B까지 자, 정적분한 이 값을 본다면 이거 마이너스 7이고 20이니까 더해서 13이 나오겠네요. 자, 주어진 이 무한급수를 우리가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건 우리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를 n을 이제 무한으로 보내는 이 과정이 자,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적분으로 바뀌죠. 적분. 그 다음에 함수와 그 다음 밑변의 길이 직사각형에서 밑변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의 그 값에서 직사각형의 어떤 넓이 개념으로 우리 이걸 봤었었죠. 자, 그랬을 때 자, 주어진 그 식에서 괄호 안에 있는 거를 통째로 x라고 놓습니다. 자, 괄호 안에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x라고 놓고요. 자, 그럴 때
n분의 b 마이너스 a, n분의 b 마이너스 a를 우리는 dx라고 놓습니다. 자, 제일 여러분이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래 끝과 위 끝이거든요. 이 아래 끝이 왜 a고 아래 끝이 왜 b가 되냐, 그걸 우리가 위 끝이 왜 b가 되냐, 우리가 그걸 고려를 자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K가 1부터 움직이는 거죠. K가 1일 때.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n을 무한으로 보내잖아요. 그 과정을 이 x에다가 자 적용을 시켜봅니다. 자, K가 1부터 움직이니까 K자리 1을 넣으세요. K자리 1을 넣으면 x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n은 어디로 보냅니까? n을 무한으로 보내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n을 무한으로 자 보내버리면 뭐가 나오죠? a가 나오죠. a가. 그래서 아래 끝은 a가 되는 겁니다. 자, 위 끝은 k가 n까지 움직이죠. 자, 그래서 요 주어진 요 식에다가 k 자리에 n을 넣어요. k 자리에 n을 넣어서 이제 n을 무한으로 보내버리죠. n은 약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나온 결과는 뭐가 나오죠? 자, 윗끝은 그래서 뭐가 됩니까? 윗끝은 n을 무한으로 보내니까 약분돼서 있으나마나 b가 나오겠네요. 자, 보기를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다음 극한값을 정적분의 기호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먼저 시그마 기호로 다 표현을 해봅시다. 자, 주어진 그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n 플러스 1의 세제곱, n 더하기 2의 세제곱 쭉 돼 있는 거는 시그마 기호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n 4제곱분의 1이 있잖아요. n 4제곱분의 1을 중에서 그 세제곱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거 들여보냅니다. n 세제곱분의 1을 안으로 들여놓으면 주어진 식처럼 n 4제곱분의 1이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n분의 1과 n 세제곱분의 1로 분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정적분의 정의로서 했었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이거를 인테그랄 적분기호로 쓰죠. 바꾸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 안에 있는 걸 통째로 x라고 놓습니다. x의 세제곱 되겠죠. 자, 1 더하기 n분의 k를 통째로 x라고 두세요. 자, 그러면 n분의 k에서 n분의 1이 dx가 되겠죠. 아래 끝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k는 1부터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1을 넣고요. 자, k자리 1을 넣고 n은 근데 무한으로 가니까 자, k자리 1을 넣고 n을 무한으로 보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 k자리에 1을 넣고요. 근데 n을 무한으로 보내잖아요. 그쵸? n을 무한으로 보내면 자, 바로 아래 끝은 1이 나옵니다. 자, 윗끝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k는 n까지 움직이죠? 자, 그래서 x라고 놓은 요 식에다가 k자리에 n을 넣습니다. 자, k자리 이제 n을 넣고 나서 n이 무한으로 가니까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2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주어진 이 극한값을 정적분의 기호로 나타내면 자, 인테그랄 그러니까 x 세제곱에 1부에서 2까지의 정적분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